얼마 전 시아버지께 쌍욕을 듣고 참다 못해 대들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제 잘못이라 하기에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2명 있고 제가 결혼한 지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형님 내외와는 조금 어색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버이날 시부모님 찾아뵙는 걸 남편이 형님네와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네는 어린이날 시간이 된다고 했고 저희한테 그날 어떠냐 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분이 조금 나빴던 게 본인들이 스케줄을 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언제 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양가 부모님들 시간이 되시는 날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서로 시간을 조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다음 주에 국가고시 시험이 있기에 어린이날에 공부를 좀 빡세게 하고 7일에서 8일 사이 방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튼 저한테 말도 없이 형님네와 이야기했다며 저한테 전달하는데 조금 화가 나서 그걸 왜 나 빼고 형님하고만 상의해? 우리 집하고는 왜 상의 안 해? 순서가 잘못됐잖아. 하고 말했더니 뭐가 잘못된 거냐?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강요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서로 기분이 상해서 어린이날까지 냉전 상태였다가 풀리긴 했는데 결국 시댁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되기 전 남편이 미리 아주버님한테 우리 부부는 7일 금요일날 갈 거다 하고 말을 했었고 아주버님께서도 알겠다 하고 말씀하시기에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네가 어린이날 저희한테 말도 없이 시댁에 먼저 방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갈 거다 하고 말했었고 형님도 알았다고 했었기에 맞춰서 올 줄 알았다며 몰랐다고 당황하더군요. 무튼 좀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월 7일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둘 다 퇴근하고 시댁에 도착했더니 저녁 9시가 다 되어가고 있더군요. 도착해서 시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셔서 막 한술 뜨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방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한참 동안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더니 남편이 밥을 다 먹자마자 너네는 우리 집이 만만하냐? 우리 집이 따로 국밥이냐? 형제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왜 둘이 같이 안 오고 따로 오냐? 다 같이 오면 얼마나 좋냐? 왜 이렇게 따로 오냐? 우리 집이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그런 곳이냐? 니네는 애가 없는데 니 형은 애가 있으니 누가 누구한테 스케줄을 맞춰야겠냐. 내가 첫째네도 왔을 때 혼냈다. 이렇게 따로 올 거면 2번 다시 오지 말고 내키지 않으면 오지 마라. 그냥 지금 당장 가버려라. 너 결혼하고 나더니 아주 싸가지가 없어졌다. 친정 스케줄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친정으로 가버리지 왜 여기로 왔냐. 우리 집이 만만하냐. 하며 쉬지도 않고 다다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거든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 여기 좀 앉아봐라 하시면서요. 남편은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미 시아버지와 대화를 다 끝낸 상황이었기에 저 혼자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모든 며느리들이 시댁을 불편해한다.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이러는 건 예의가 없고 경솔한 행동이다. 내키지 않으면 오지 마라. 너한테 강요 안 한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앞으로는 여기 안 와도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지 않을 거면 그냥 하지 마라. 나도 안 바란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부터 저도 슬슬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갈 때마다 이렇게 훈계와 함께 욕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에 참고 있던 게 조금씩 터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저 안 내키는데 일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댁 먼저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화 좀 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말대꾸 하지 마라 하시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더 이상 일 키우기 싫다는 생각에 정말 최대한 인내하며 참고 듣고 있는데 너 지금 누구 가르치려 드냐? 네가 나를 가르쳐? 내가 너한테 지금 혼을 냈냐 아니면 화를 냈냐? 들어.
그냥 내 말 듣고만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쌓인 게 폭발하면서 참지 못하고 대들었습니다. 왜 자꾸 저를 나쁘고 밉게만 보세요. 진짜 서운하네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하고 용돈도 다 준비해서 찾아왔는데 좀 좋게 봐주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나쁘게만 보세요? 하고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하고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저도 흥분함과 동시에 이성을 잃고 꼭지가 돌아 눈알이 뒤집혀서는 정말 크게 대들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천지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야, 너 일어나요? 그리고 싸가지 없는 새끼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하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었죠. 사실 지금까지 저희 시아버지 제 이름을 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야, 너, 니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튼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남편이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상황을 몰랐는데 뭐야, 무슨 일 있어? 하면서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방에서 멀뚱멀뚱 듣고만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요. 시아버지께서 한 말씀 시작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셔서는 한 번을 나와보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께 욕 들은 것만으로도 빡치는데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빡쳐서 그대로 옷을 주섬주섬 챙겨 가방을 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아버지께서는 어디서 싸가지 없게 말대꾸를 하냐? 네가 나랑 똑같이 소리를 지른 거냐? 이거 아주 못돼 처먹은 년이네. 하며 제 뒤에다 대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싸가지 없어요. 이제 알았어요. 하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빡친 건 그때까지만 해도 방관하던 남편이 따라 나오더니 왜 되들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내 그러려니 하면 쉽게 좋게 넘어가는 걸 왜 자꾸 대들고 소리 질러서 일을 키우냐? 가서 아버지한테 사과해라 하면서요. 진짜 욕이 절로 나올 정도로 빡쳐서 시댁 아파트 1층에서 소리 지르며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난 뒤엔 친언니 집에 가서 형부와 언니한테 하소연을 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음날 친정에 갈 계획이었는데 부모님께서 걱정할까 싶어 가지도 못했네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을 그대로 챙겨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남편과 냉전 상태입니다. 누가 보면 자기랑 싸운 줄 알겠어요. 자기가 더 열받아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출퇴근도 혼자 하는데 저희 신혼집이 신도시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편합니다. 지하철까지 20분 걷고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회사에 도착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싸울 때마다 자기 혼자 차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더군요. 무튼 우리 아버지한테 왜 대드냐. 그래도 내 아버지고 어른인데 얼마나 나를 무시했으면 그렇게 행동하냐.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 안 바뀔 거다. 원래 저런 사람인데 대들어서 좋을 게 뭐 있냐. 나는 그렇게 커서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하며 저한테 자꾸만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른이고 내 아버지인데 당신이 그렇게 대든 건 잘못됐다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 어떻게 내 편을 안 들어줄 수 있어? 내 편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날 보호해달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 중재를 해달라는 거야. 서로 대화를 하게 하던지 어떻게 해서든 중간에서 커버를 쳐줘야 했어. 하고 말했더니 둘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 둘 사이에 어떻게 해집고 들어가냐. 나도 힘들다.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사람 사이에서 미쳐버릴 것 같다. 하며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사실 결혼 전부터 중간 역할을 너무 못하고 안 해서 저희 친정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아버지께서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무조건 본인이 생각한 게 맞고 본인 위주고 본인이 판단한 게 답인 사람이라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러면 남편이라도 멀쩡히 중간 역할을 잘하던가 제 편이라도 똑부러지게 들어주던가 해야 하는데
그걸 아예 못하는 거죠. 처음 결혼을 진행할 때 분명히 결혼식만 올리면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픈 대로 하고 살 거다. 조금만 참아달라. 나를 믿어달라. 하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결혼했는데 지금 이게 뭔가 싶네요. 엄마한테는 대략 큰 그림만 말씀드렸는데 한숨을 쉬시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대냐? 이러시는데 정말 너무 속상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꺼지라 하고 결혼 반지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어머니께서 연락 와서는 그러게 내가 미리미리 말하지 않았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대들지 말고 내 하면 될 걸 왜 따지고 있냐. 네가 그렇게 가버려서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다. 하며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잘 대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상의하라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방간자고 똑같으세요.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나와볼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어머님네는 다 가족이지만 저는 어찌 보면 생판남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구나. 이러고는 아무 말도 없으시더군요. 그리고 남편놈에게 제가 시댁과 영 끊을 거다 하고 말했더니 어떻게 그러냐? 그럴 거면 너희 집도 안 가고 안 찾아뵙겠다. 우리 집에 당신이 그렇게 대하는데 내가 처가에 어떻게 잘하냐. 그냥 오늘부로 양가와는 깨끗이 끝내고 각자 챙기자 하고 말하는데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전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앞으로 시아버지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성격상 제가 계속 안 찾아뵙고 연락도 안 드린다면 먼저 연락을 해오실 것 같긴 하네요. 혹시나 저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셔서 화를 내고 나무란다면 그땐 정말 심각하게 이혼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예민했던 건가요? 어른한테 대든 게 큰 잘못이었나요?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게 맞았던 걸까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아니 말투 보고 천하에 베어먹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 대반전이네요. 교육자셨다고요? 교육자가 무슨 말을 저따구로 한대요? 하긴 교장이었으면 그 아래 선생님들을 무조건 군림했을 테니 그게 몸에 배서 독불장군처럼 됐을 수도 있겠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선장이셨는데 완전 똑같거든요. 그래도 쓰니가 똑 부러져서 속은 시원하네요. 두 번째 댓글. 시아버지와의 상황은 100% 님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형님이랑 약속 잡을 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네요. 누가 봐도 형네는 어린이날만 시간이 된다고 했고 너희는 되냐고 물었는데 왜 화가 나셨나요? 님 스케줄을 말하면 되는걸. 그리고 님네는 7일 시간이 돼서 그렇게 간 거지 형님네가 7일날 올 거란 생각을 왜 한 거죠? 처음부터 어린이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형님네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요. 세 번째 댓글. 어린이날 형님네가 시댁에 간 것에 대해서는 님이 기분 나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집이 정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따로 보면 되는 거지 어버이날이 무슨 대수라고 남편 국시 입장까지 피해를 봐가면서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오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양손 무겁게 해서 자식 내외가 왔으면 누구랑 같이 왔든 둘만 왔든 환대해주는 게 맞는 거죠. 시아버지가 교장이라서 가족 모임도 아침 조례하듯이 하려고 하신 듯 하네요. 네가 감히 내 건의에 대들어?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댓글. 일단 시아버지가 또라이네요. 교장으로 퇴직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왕으로 군림해서 진짜 자기 말이 다 법인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시어머니고 아들놈이고 벌벌 기고 왜 대드냐는 소리만 하죠. 계속 살 거면 그냥 아예 안 보던지 아니면 다른 가족처럼 설설 기던지 하세요. 그리고 형님네 욕하는 거 보니 글쓴이 성격도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대체 형님네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거든요.
본인들이 그날 스케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될 것을 뭘 안 물어봤다고 화를 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5번째 댓글. 첫 번째로 형님네가 어린이날 어떠냐고 물어본 건 별 문제 없습니다. 쓰니가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 형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따라온 걸 극대노하는 시아버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라도 대들고 싸웠을 것 같네요. 시아버지가 교장 출신이라 자기 말이 법인 줄 아나 봐요. 솔직히 그 시아버지 정상적으로 안 보입니다. 6번째 댓글. 애 없을 때 이혼하세요. 중간 역할 못하는 거 결혼 전에도 알았다면서 왜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해요? 그 시아버지는 벼락을 맞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50일 조금 넘었다니 더 늦기 전에 도망쳐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